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무슨 기준이죠? 작성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 전에 문제풀이 할 때 한 2번인가 3번 정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총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무슨 주의세요? 총액주의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총액주의고 자본만 상계 처리해요. 요거는 이제 세무 때 많이 나옵니다. 상계는. 그 다음에 재무상태 표니까 뭐 한다고요? 표시해요. 손익계산 선이니까 뭐 한다고요?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유동 먼저 써요? 비유동 먼저 써요? 유동 먼저 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나누죠?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눈다 그랬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쓰라고요? 돈 써야 된다. 그래서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아시면 같이 해요. 돈 안 쓰고도 돈 벌 수 있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거죠. 100%다 남으니까.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가짜 계정은 대표적으로 3가지 있어요.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이 틀린 이유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 틀린 이유는 총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고, 4번이 틀린 이유는 거꾸로 됐어요. 이 자본잉여금이 주식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영업 관련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앞뒤를 바꿔서 써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1번은 좀 어려운데 2번은 맞추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합수표 맞고요. 선일자 수표는 아니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선일자 수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선일자 수표는 무슨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 그래서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수표를 원래 발행할 때는 오늘 발행하면 오늘 날짜로 써야 되는데 선일자 수표는 뭐 6월 10 이런 식으로 미래의 날짜로 발행하는 걸 무슨 수표라 그래요? 선일자 수표. 그래서 우리가 어음이라는 게 날짜 되면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미래의 날짜 되시면 쓰세요 라고 발행하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 나오면 무슨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예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맞고요. 보통 예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우리 우표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우표. 돈 주고 사긴 하지만 우표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기합수표, 우편한 증서, 보통 예금. 그 다음에 3번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순이익이 얼마였었죠?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 말은 2020년 말에 비하여 매출 채권이 얼마 줄었대요? 7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얼마 줄었어요? 5만 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출 채권이 감소했단 얘기는 뭐 받았단 얘기냐면 돈 받았단 얘기예요. 뭐 받았다고요? 돈 받았다. 왜냐면 이거 분개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차변의 현금 7만 원, 대변의 매출 채권 얼마요? 7만 원. 왜냐면 얘는 자산의 뭐죠? 감소죠. 근데 현금이 늘어났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 비용이 뭐 됐대요? 감소했대요. 근데 얼마 감소했대요? 5만 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매출 채권이 감소지. 요걸로 말고 요걸로만 보세요. 매출 채권 감소니까 이제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도 감소했어요. 맞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래서 부채의 뭐요? 감소.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자산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7만 원.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플러스 얼마요? 5만 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28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줄어들면은 자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재산이에요. 재산이 줄어들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마이너스 7만 원.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면은 이익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부채. 우리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돼. 무슨 부채?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뭐요? 비유동부채.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몇 번? 2번.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그놈의 항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 안 날 때 푸는 방법인데 지문에 항상, 모두, 모든, 전부 이런 거 나오면 맞았을 확률이 높아요?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틀렸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다들 배우잖아요. 모르면은 모두, 전부 이런 거 찍으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항상 때문에.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 기준 아니면 영업주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요. 저기 1번에 3번. 1번에 3번 보면 1년 또는 영업주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는 건데 여기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기준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앞쪽에서 두 개는 맞춰야 돼요. 쉽게 나온 이론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찍든 풀든 몇 개 맞아야 돼요? 두 개 이상. 그 다음에 5번. 요건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웠잖아요. 신뢰성하고 무슨 성이 있었어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의 표현에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무슨 성이요? 적시성.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네는 무슨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산 처리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네는 무슨 처리한다 그랬어요?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도색이 뭐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죠. 집에서 연습할 때 항상 이런 거 써야 돼요. 왜냐면 써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안 쓰면 더 헷갈려요. 그런 것들 많이 쓰시고. 다음에 7번 보시면 시산표에다가 밑줄 치시고 시산표 나오면 이게 기억나야 맞출 수 있어요. 시산표가 해주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개정 과목의 오기가 아니에요. 개정 과목의 오기는 개정 과목이 틀린 건데 그런 건 못 찾아요.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금액 틀린 거. 뭐 틀린 거요? 금액 틀린 거. 그것도 차변과 대변이 어떤 것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것만 찾을 수 있어요. 딴 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자가 보일 시자고 산이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보여주는 뭐다?
표다. 근데 우리가 계산을 볼 수 있는 건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시간편 나오면 무조건 이거 관련돼서 나와요. 뭐 오류를 찾으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대변이 같냐 틀리냐 그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은요 프로그램에서 제가 뭐하고 친해지라 그랬었죠? 네,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자본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그래서 정답은 30만 원에 25만 원에 35만 원. 그래서 90만 원 나오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자본잉여금을 눌러서 요 안에 있는 걸 찾는 거.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컨트롤 F로 하나하나씩 다 찾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A로 가든 B로 가든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하셨다가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메모런가. 메모런가 종종 출제되는데요. 메모런가 나오면 이게 기억나야 됩니다. 이미 발생한 원가. 그래서 메모는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거의 원가고 쓸 때가 없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래서 메몰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런가라고 나오면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은 얼마 주고 샀죠? 10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100만 원은 과거 거잖아요. 이제 100만 원 주고 산 거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어요. 3천만 원에. 네. 근데 2년 지났어. 그래서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 옛날 가격을 메모런가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한일은 수리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죠? 35만 원. 이거는 과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한다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폐기한다면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15만 원. 근데 아직 폐기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과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기계장치를 살려면 얼마가 들어요? 60만 원. 이것도 과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모런가 나오면은 과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말 자체가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0번은 맞추셔야 돼요.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 이거 오늘 이따 연습할 건데요. 일단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뭐 플러스 뭐요?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거기 보시면 동일한 경우 물어봤죠? 어떨 때 동일하냐면 이러면 동일해요. 여기 초 있죠? 초를 가려요. 초 가리면 공식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제공품. 그러면 정답 몇 번 돼요? 1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만 양쪽 손으로 초만 가리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지죠. 예. 근데 그거 알고 계십시오. 지금 풀고 있는 게 90 몇 회예요? 3회예요. 몇 회라고요? 93회. 여러분들 몇 회냐면은 어디 갔냐? 여러분들이 몇 회냐면 96회예요. 몇 회라고요? 96회. 예.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면 최근에 냈던 거 잘 안 내요. 진짜 나올 확률은 10% 이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93, 92, 91, 90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냐면 시험의 특징이 최근에 냈던 거 잘 안 내요. 근데 아예 안 내는 건 아닙니다. 한 1년 전 거에서 나올 확률은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안 보진 않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업도. 무슨 도요? 조업도. 그래서 조업도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일명 혼합원가라고 하는데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액이 뭐한 거요? 일정한 거. 여기 보시면 총액이 일정한 거 뭐예요? 고정비. 라고 지문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고정비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 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조업도는 변동비하고 고정비야.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을 해서 연결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외우시라고 하는 게 외웠다 그래서 답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외운 거 가지고 무슨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칭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4 용지 2장이 자격증 시험 치고 외우는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커말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외울 거. 커말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자격증에 A4 용지 2장 가지고 이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옆집만 해도 옆에 직업상담사잖아요. 저기 A4 용지 한 8장인가 10장은 외워야 돼요. 합격하려면. 2차 시험이 주관식이라고요. 100% 주관식.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원가 회계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외운 거 뭐 하면 돼요? 적으면 돼요. 조업도 관련해서 적으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요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세요. 그래서 환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일단 환급의 뜻이 뭐예요? 네,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돌려줘요. 며칠이요? 30일. 조기는 15일이에요. 근데 왜 3번이냐면 3번은 돌려주는 날짜예요? 신고 날짜예요? 신고 날짜예요. 우리 신고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기 예정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신고는 4월 25일. 신고는 무조건 25일이라고 나와야 돼요. 며칠이요? 25일. 근데 거기 며칠이라고 나왔죠? 15일. 그래서 장난치신 거예요. 아, 조기 환급은 15일이야. 사람들이 이렇게는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라고. 그래서 신고 나오면은 무조건 며칠이세요? 25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4번은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14번. 공급 시기.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선적일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무슨 판매기요? 무인 판매기.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대금을 회수했을 때.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자 돈이 아니고 소비자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판기 사업을 해요. 그럼 거기 보시면 현금을 투입한 때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돈 넣고 자판기에서 뭐 음료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직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자판기 가서 뭘 받죠? 돈 꺼내잖아요. 그럼 돈 꺼내면은 이제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세금 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장기할부 판매. 그 부근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얘네들은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한 번에 주겠다, 나눠서 주겠다. 나눠서 주겠다. 예. 근데 왜 나눠서 주냐면 금액이 싸니까요,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예. 1억짜리야. 그러면 한 번에 못 주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나눠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간이 대부분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이 뭐하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출 받잖아요. 대출 30년인가 40년까지 되죠. 네. 왜 그렇게 길게 줘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국가에서는 금액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를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들은 나누어서 받잖아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네. 근데 한 번에 내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너네 돈 받기로 한 날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돈 받기로 했을 때에 돈 받았을 거니까 그때 뭐 내자? 세금 내자. 이렇게 이제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면 만약에 100억짜리야. 그러면 100억에 10%면은 10억이에요. 맞죠? 10억이면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걸 한 번에 내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회사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부도 안 나고 오래오래 뭐를 내셔야 되니까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누어서 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5번 영세율.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왜 2번인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세율이 있고 면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왜냐면 내지도 않고 냈던 거 있으면 돌려받아요. 그것도 어떻게 돌려받냐면 좀 전에 봤었던 무슨 환급 받아요? 조기환급. 조기환급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다음에 주로 요것과 관련된 겁니다. 뭐요? 수출 관련된 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수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했으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왜냐면 내지는 않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세는 냈었던 거 있으면 돌려받고
낼 거는 없고 그래서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고 면세는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계산서 받아요. 뭘로 받는다고요? 계산서. 그래서 왜 정답이 2번이냐면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우리 영세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발급 의무가 뭐 된대요? 면제된대요. 근데 면제돼요? 안 돼요? 면제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실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실무 문제 보시면 문제 몇 번이요? 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몇 시에 맞출 거냐면은 20분에 맞출 겁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단 1번, 2번은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왜냐면 3번은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죠. 그래서 00350, 그 다음에 주, 스마일, 동시, 4038 51065, 대표자 이름 광미경, 업태, 도매 및 소매, 대형마트,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무슨 동이요? 문산동. 별거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뭐 기억하시라고요? F2. 그래서 국제무역가서 3800, 영진 2700. 그리고 여기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차액.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서 한국기업 얼마야? 7000. 그 다음에 한빛 얼마요? 2350.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보시면 제조원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뭐요? 재무상태표. 기억 안 나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버리라 그래서 다 버리지 마시고. 다 버리면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헷갈리는 거 한두 개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분들 진짜 버리라 그랬더니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점수 안 나와요. 거기 보시면 교육훈련비죠. 그리고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플러스 30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는데 막 4분, 5분 걸리면 그냥 풀지 마세요. 왜냐면 4, 5분이면 딴 거 두세 개 풀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배점이 높은데. 그래서 얼마요? 150.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뭐요? 제조 원가 얼마예요? 7,515.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셔서 어디 갔냐? 제품 매출 원가 가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7,515 고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얼마예요? 1,323만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잉여금 가서 1,323만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어야 된다 그랬죠? 얼마냐면 5,112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여기 얼마로 고쳐요? 5,112만원. 대차 차액 안 뜨죠? 끝.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이 정도면은 많이 꼬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은 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일반 전표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